객체. 자바스크립트 객체 생성 문법이 이거예요. 중괄호 하고 속성명, 속성값, 속성명, 속성값. 따로 클래스 안 만들어도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객체를 이렇게 person 객체를 통째로 출력. 그다음에 속성 하나하나씩 출력 다 가능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객체는 참조형이죠. 참조형이라는 건 변수에 이렇게 변수에 들어있는 게 참조 주소만 들어있다 해서 참조형이에요. 그리고 객체는 따로 존재해요. 변수는 그 객체에 대한 주소, 참조 주소만 들어있어요. 객체는 참조형, 레퍼런스 타입이고, 그래서 객체 변수에는 참조 주소만 저장된다. 그 반대가 기본 자료형, 영어로 primitive type. 이건 기본 자료형, primitive type은 value 타입이죠. 값형. 값형이라는 번역이 좀 어색해. 어쨌든 value 타입이 더 자연스럽지 않아? 변수의 값 자체가 저장되는 게 value type. 근데 참고 자바에서 스트링은 객체이고 참조형이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은 스트링은 기본 자료형이고 값형이라는 거. 이게 차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하면 비어있는 객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중괄호 사이에 공백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 공백은 아무 차이 없어요. 공백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아무튼 중괄호 열고 바로 닫으면 이건 그냥 비어있는 객체를 만들어라는 거고, 그 비어있는 배열도 말이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인 언어라서 배열의 크기가 자동으로 늘어나죠. 객체도 이렇게 비어있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 person one.name에다가 어떤 문자를 대입하면 네임 속성이 원래 없잖아. 그러면 없는데도 대입을 하면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성이 새로 생겨요. 배열하고 똑같다. 배열도 그랬죠. 배열의 길이가 짧은데 저 뒤 인덱스에, 배열의 길이보다 저 뒤 인덱스에다 대입을 하면 자바 같으면 에러가 나. 그 범위를 초과했다고. 그 바운드 에러가 나요. 바운드 익셉션 에러가 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어지간하면 에러가 안 나. 그냥 저절로 배열이 커져. 마찬가지로 객체도 똑같아요. 없는 속성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속성이 그냥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name 값 대입하고 age 값 대입하고 출력해 보면 이렇게 생겼죠. name, age 속성이 생겼고, 원래 name 속성만 하나 있었는데 person 2는 name 속성만 하나 있었는데 age를 대입하면 또 age가 생겨서 이렇게 결국은 둘 다 name, age가 다 있죠. 속성 혹은 멤버 변수 비슷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속성 혹은 멤버 변수가 name.name 즉 name 속성 혹은 name 멤버 변수가 없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고 대입된다. 그 다음에 속성을 사용할 때 자바스크립트 속성을 저런 문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코드하고 요 코드는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코드예요. 그냥 다르게 구현했을 뿐이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은 거잖아. 대한민국은 네 글자고 한국은 두 글자지만 둘 다 코리아죠. 위하고 아래하고 좀 다르게 적었지만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주의할 점, 여기는 그냥 속성명만, 여기는 그 ag라는 속성명만 적었지만 이런 문법을 사용할 때는 이게 문자열이어야 돼요. 문자열. 이 문법일 경우에는 이 대괄호 안이 반드시 문자열이어야 돼. 이 경우는 안 그렇죠. 점하고 바로 속성명을 적어주죠. 그래서 이 문법이 자바 문법하고 똑같으니까 이 문법이 익숙하지. 이 문법이 좀 생소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생소한 문법이지만 꽤 편리한 문법이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연히 이게 두 개씩 완전히 동일해요. 자, 그 다음, 이 속성 값을 이렇게 변수로 주어도 돼요. 이 name 속성 값은 s 변수, ag 속성 값은 i 변수. 이 값을 당연히 변수로 적어줘도 돼. 변수든 뭐든 값만 있으면 되니까. 값만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객체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서 리턴 되죠. 리턴. 그런데 create person 이 함수를 여기서 한번 호출하고 그러면 홍길동 16이 넘어가서 name이 홍길동, ag가 16,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리턴 되죠. 그게 person 1 객체. 그리고 한번 또 호출하면 이번에는 임꺽정 18 이렇게 넘어가서 name이 임꺽정, ag가 18 이런 객체가 또 새로 만들어져서 리턴 되죠. 그래서 지금 객체가 즉 이 줄이 이 부분이 실행될 때마다 객체가 매번 새로 만들어져요. 지금 두 번 호출했고 두 번 호출돼서 이 줄이 두 번 실행됐으니까 그럼 객체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이 줄이 실행될 때마다 매번 객체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create person 하면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 리턴하는데 이름이 홍길동, ag가 16이죠. 이 부분 얘도 두 번 호출했으니까 create person 두 번 호출했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 줄이 두 번 실행됐겠지. 그럼 객체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값은 똑같지만 둘 다 홍길동 16이지만 어쨌든 두 번 호출됐으니까 홍길동 객체가 두 개 만들어져요. 두 개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객체는 name을 임꺽정으로 바꾸고 두 번째 객체는 ag를 20으로 바꾸면 각각 그렇게 바뀌지. 첫 번째 객체는 이름이 임꺽정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 객체는 ag가 20으로 바뀌었죠. 두 개가 객체가 두 개가 따로따로 별개 객체니까 각각 바뀌죠. 객체 비교. 이 비교 연산자는 지금 저건 이 비교 연산자가 하는 일은 person 1 변수의 값과 person 2 변수의 값을 비교하라 라는 비교 연산자예요. 그럼 person 1 이 변수의 값은 뭐지? 요 객체에 대한 참조주소가 들어있겠죠. person 1 변수에는 요 객체에 대한 참조주소가 들어있고 person 2 변수에는 요 객체에 대한 주소가 들어있을 거예요. 객체 내용과
예를 들어서 여기 객체가 두 개죠. 두 개예요. 왜 객체가 두 개냐면 이 줄이 시행될 때 하나 만들어졌고 이 줄이 시행될 때 또 하나 만들어졌고 객체 만드는 코드가 두 군데니까 두 개 만들어지지. 두 개를 내용만 둘 다 이름이 홍길동으로 똑같을 뿐 어쨌든 객체는 두 개야. 이렇게 객체가 두 개예요. 그러면 객체가 두 개니까 각각 주소는 다르지. 주소는 유니크하잖아. 그래서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person 1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 person 2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 이 주소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name하고 ag는 둘 다 똑같이 홍길동 16이지만 어쨌든 객체가 두 개니까 주소는 달라 서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교하면 이건 주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lse지. 내용 비교가 아니고 주소 비교예요. 참조 주소 비교. 객체 내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객체 참조 주소를 비교하는 거라서 그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면 그 객체의 주소는 유니크하니까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면 주소가 당연히 서로 달라.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임꺽정이라는 사람하고 그 집 주소를 적었는데 주소가 똑같아. 그 말은 뭔 말이야? 둘이 같은 집에 산다는 얘기잖아. 형제란 얘기지.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사실상 같은 객체 하나란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은, 이것도, 이 비교가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대입 문장도 똑같아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바도 그렇고, 자바스도 그렇고, 이렇게 대입할 때, 변수의 값을 이렇게 변수에다 대입할 때 뭐가 대입되냐면,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대입이 돼요. 그럼 이 변수에 뭐가 들어있지? 주소가 들어있지. 그 주소가 대입이 돼. 그러면 두 변수에 똑같은 주소가 들어있겠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person1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랑 p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랑 둘 다 요 객체에 대한 주소, 똑같은 주소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person1과 p 이렇게 비교하면 똑같은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이 경우는 true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비교한다는 거, 이게 그 전문 용어로 아이덴티티 비교예요. 아이디. 아이디. 우리가 줄여서 아이디라고 하지. 그 아이디가 아이덴티티 약자야. 아이덴티티라는 건 너 누구냐야.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같다는 건 집 주소가 같다는 얘기예요. 집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집이 두 개인데 주소가 같다는 게 아니고 주소는 다 유니크하죠. 집마다. 또 홍길동과 뭐 성춘향이 집 주소가 같다. 그 말은 둘이 같은 집에 산다는 얘기죠. 가족 한 식구란 얘기지. 그리고 이퀄러티라는 것은 그 아이덴티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퀄러티 비교는 내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생겼단 말은 이퀄러티가 같다는 얘기죠. 똑같다. 그렇지만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 아니야. 그러면 아이덴티티는 서로 다르지. 즉 주민등록번호는 서로 다를 거 아니야.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서 똑같이 생겼어도. 영화에서 그 옛날 영화 그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있죠. 그 아이덴티티가 그 말이에요. 그 내가 누군지 까먹었다. 아이덴티티 이 말이 아이디. 너 누구냐? 나 누구지? 그거죠. 기억상실증. 영화 제목이 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자바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비교 연산자는 그 참조형을 비교 연산자로 비교하면 아이덴티티 비교다. 즉 참조 주소만 비교한다. 내용 비교가 아니라는 거. 기본 자료형은 주소가 없지. 기본 자료형은 변수에 그냥 값이 들어있지 주소를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기본 자료형은 변수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니까 기본 자료형은 변수에 밸류가 들어있으니까 밸류 비교죠.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자바는 문자열이 참조형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참조 비교야. 이게 자바는. 왜냐면 자바에서 스트링은 참조형이니까. 그럼 참조 비교니까 여기서 헬로라는 문자열이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서 헬로라는 문자열이 또 하나 만들어졌어. 그럼 내용은 똑같이 헬로로 똑같지만 어쨌든 문자열이 두 개니까 문자열이 두 개면 아무리 내용이 똑같아도 문자열 객체가 서로 다른 두 객체면 주소가 다르죠. 그래서 자바에서 문자열은 참조형이라서 이렇게 비교하면 이 변수에 들어있는 게 참조 주소고 이렇게 비교하면 참조 주소 비교라서 false죠. 아이덴티티 비교라.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은 기본 자료형 밸류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수에 들어있는 게 주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값이 들어있어요. 밸류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문자열 비교는 문자열이 밸류 타입이니까 즉 변수에 들어있는 밸류를 비교하는 거라서 밸류 둘 다 밸류는 헬로잖아. 똑같잖아. 그래서 true죠. 즉 전문용어로 자바의 문자열은 레퍼런스 타입이니까 이 비교 연산자로 비교하는 건 아이덴티티 비교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은 밸류 타입이니까 비교 연산자로 비교하는 건 이퀄리티 비교다. 이게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이래요. 자, 이것도 true죠. 어쨌든 S1, S2 변수에 대입되는 건 둘 다 hello world니까 내용이 같죠. 자바스크립트의 문자열 비교는 밸류 타입이라서 밸류를 비교하는 거다. 밸류만 같으면 같은 거죠. 그래서 자바에는 객체 비교할 때 equals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자바에서 객체 비교할 때는 equals 메소드로 비교해야죠. 그게 equality 비교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는 equals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요. equals 사용하고 싶으면 내가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equals 메소드는 저렇게 내용을 하나하나, 내용이 결국은 멤버 변수지. 멤버 변수 하나하나, 속성 하나하나 다 비교하는 게 바로 equality 구현이죠. equals 메소드 구현.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equals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데 이걸 객체 비교할 때마다 equals를 귀찮게 다 구현해야 되느냐? 좀 귀찮지. 아무튼 넘어가서 객체 배열. 저렇게 person 1, person 2, person 3 객체가 있고 객체를 만들었죠. 3개. 그리고 그 객체 3개가 들어있는 배열을 만들었죠. 그게 persons 배열. 이렇게 객체 배열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구현 시험에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구현 시험 문제가 저렇게 그림이 있고 이 그림대로 그 메모리 구조가 이 그림대로 되는 코드를 구현해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다면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에요. 이렇게 구현해도 답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person 1, person 2, person 3 변수가 없지만 이 그림에는 없죠. 근데 이 구현에는 변수가 있지. 괜찮아. 뭐 어떤 이 그림에 없는 게 더 등장해, 그림에 없는 변수가 더 사용돼도 돼요. 구현 시험에. 아무튼 그 요즘 자바스크립트 같이 간단간단하게 구현하는 건 챗GPT가 거의 인공지능이 거의 정답을 그냥 가르쳐 주지. 그래서 정말 구현 시험 변별력이 옛날과 다르게 사라졌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대로 구현하라. 이건 인공지능이 잘 못 해주더라고. 아직 챗GPT나 그런 코딩 자동으로 해주는 인공지능이 그림은 해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이 그림 모양대로 구현하시오. 이런 구현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고, 그때 방금 말했듯이 그림에 등장하지 않는 변수들을 사용해도 감점 없어요. 어쨌든 이 person 1, person 2, person 3 이 변수만 생략을 하면 그림이 이런 구조죠. 객체가 3개 만들어졌고 그 객체 배열인데 이게 객체 배열이니까 그러면 객체가 참조형이니까 참조형이라는 건 이 객체가 참조형이기 때문에 객체가 변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배열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변수에 대입을 하든 배열에 대입을 하든 다 주소만 들어가요. 이렇게 주소 3개가 들어있는 배열이죠. 마찬가지로 배열도 참조형이죠. 그래서 persons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것도 주소야. 이 주소를 따라가면 배열이 있는 거죠. 왜?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도 참조형이니까. 이 그림에다가 person 1, person 2, person 3 변수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 여기 person 1 변수가 있다면 이 변수가 얘를 가리켜야죠. person 3 변수가 여기 있다면 그 변수는 얘를 가르쳐야 되고 마치 얘가 얘를 가리키듯이 person 3가 얘를 가리키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한 방에 만들어도 되죠. 이렇게 한 방에 만들어도 그림은 똑같지. 그 다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쉽시다. 자, 보면 쉬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합시다. 보면 자, 이렇게 아까 요 배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지금 여기까지 이 배열 이렇게 만들면 그림이 이게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 이 부분 여기 그려놨구나. 자, 코드 여기 이렇게 실행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런 그림. 이 그림에서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지? 자, person 1 이 값이 뭐예요? persons 1, persons 1. 이 배열, persons 배열이죠. 이 배열, 따라가서 요 배열을 말하죠. 이 배열에 1, 인덱스 1이 이거죠, 요거. 즉, 변수에 들어있는 것도 주소고, 배열에 들어있는 것도 이 경우, 객체 배열이니까 그 객체 주소가 들어있어요. 이 주소를 어디에 대입하라고? persons 배열에 인덱스 2에다 대입하라는 거죠. 즉, 이 주소를 여기다 대입하래. 그러면, 자, 얘도 여기, 인덱스 2, 이 칸에 들어있는 것도 결국은 이 주소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같은 주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두 개가. 두 개가 같은 주소면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겠지. 어떤 객체? 임꺽정 객체. 이렇게.
인덱스 2인 이 칸에도 임꺽정 객체, 이게 결국은 임꺽정 객체의 주소니까, 이게 임꺽정 객체의 주소를 여기다가도 넣어라. 그럼 얘도 임꺽정 주소, 임꺽정 객체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나서 persons 1, persons 배열의 인덱스 1인 칸, 요 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소인데 요 객체 주소죠. age 값을 20으로 바꿔라. 그럼 얘가 20이 되죠. 자, 이 상황에서 persons 배열을 출력하면 객체 3개가 출력이 돼요. 근데 첫 번째 출력되는 객체는 요 객체지. 홍길동 16. 자, 두 번째 칸 객체는 요 객체죠. 임꺽정 20. 세 번째 칸 객체도 이 객체예요. 임꺽정 20. 그래서 임꺽정 20이 이게 홍길동 16, 임꺽정 20, 임꺽정 20 이렇게 객체 3개가 출력이, 사실상 객체 2개인데 즉 임꺽정 객체가 2번 출력되는 거지. 왜? 여기 두 칸 다 임꺽정 객체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전후치 객체는 이제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그럼 저절로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제거되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garbage collection이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객체는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회수된다. garbage collection. 오케이, 여기까지 쭉 설명만 했는데, 자, 코드도 좀 실행해보고 분석해보세요. 잠깐 실습을 합시다. 자, 이어서 봅시다. 자, 먼저 persons라는 이건 변수고, 변수에 요 객체 배열이 이 부분에서 객체 배열이 만들어져서 그 객체 배열에 대한 참조 주소가 persons 변수에 대입이 되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죠. persons라는 변수 객체 2개에 대한 주소가 들어있는 배열, 그 배열에 대한 주소가 persons 변수에 대입이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persons라는 변수인데, 자, 이 부분은 이 코드는 이 코드만 놓고 보면 객체를 하나 새로 만들어라. 그럼 전후치 객체 새로 만들어지고, 자, 이 부분 이런 코드가 객체를 만드는 코드라고 그랬죠. 이몸용 객체가 또 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배열이 하나 또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배열의 참조 주소가 persons 변수에 대입이 돼요. 그러면 before 그림은 이거였는데, 즉 여기서 이게 홍길동 객체 만들어지고, 여기서 홍길동 객체 만들어지고, 여기서 임꺽정 객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배열이 만들어져서 배열까지 만들어져서 그 배열의 주소가 persons 변수에 주소가 대입이 했는데, 참조 주소가 이렇게 하면, 자, 이 부분에서 전후치 객체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서 이몸용 객체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이 만들어지고, 배열 안에 객체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참조형은 절대 어디 안에 안 들어가. 주소만 들어가. 배열이든 변수든 주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객체 2개에 대한 주소만 이 배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의 주소가 또 persons 변수, 아까는 변수가 이랬는데, 즉, 요 배열에 대한 주소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요 배열을 가리켰죠. 그런데 새로 만든 배열의 주소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새로 만든 배열을 가리키겠지. 새 주소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옛날 배열 주소는 덮어 써져 버렸지. 그러면 아무도 옛날 배열을 안 가르치죠. 그래서 이 회색은 통째로 garbage collection이 돼요. 여러분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소스 코드를 보면, 이런 소스 코드를 보면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구현시험에서 거꾸로 이런 그림을, 이런 비포 그림대로 구현하는 코드를 구현하시오.
그 다음에 애프터 그림을 주고 저 비포 그림을 구현한 코드가 애프터 그림이 되도록 변경하는 코드를 구현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구현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다음 구현 시험에. 다다음이지 참. 다음 구현 시험 범위는 이 부분이 아니지. 다다음이 아니지. 다음 바로 다음 구현 시험에도 객체 배열은 아니지만 그 숫자 배열은 배웠잖아. 그 숫자 배열 그거 그림 그리고 구현하라는 문제는 나와요. 객체 배열까지는 다음 구현 시험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구현 시험을 하나 안 봤지? 그 1번 구현 시험의 시험 범위는 함수까지. 오케이. 그 정도 얘기합시다. 메소드. 이렇게 width 속성값은 숫자, height 속성값도 숫자, area도 속성인데 속성값이 함수예요. 이러면 이게 메소드지. 메소드니까 메소드에서 this는 이 this 객체예요. this 객체라서 this.width가 요걸 말해서 5고 this.height가 요걸 말하니까 7이고 그래서 7호 35를 리턴하죠. 에어리어 35. 그리고 이 메소드 호출 이렇게 객체가 렉탕글이니까 렉탕글.에어리어 하면 에어리어 메소드가 요게 호출이 돼서 35가 리턴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멤버 변수에 함수를 대입하면 그게 그냥 메소드예요. 주의! 이거 꼭 자바 구현할 때 이거 자바 개발자들의 흔한 실수인데 자바에서는 디스점을 거의 생략하잖아. 그래서 자바 개발자는 이게 손에 익는데 디스점. 근데 자바스크에서는 디스점 생략 못해요. 디스점을 꼭 써줘야 돼요.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 이렇게 구현해도 돼요. 이게 좀 단축형이야.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즉, 이 구현하고 앞에 method 1.js 요 구현하고 요 구현해서 펑션 키워드 생략하는 거예요. 펑션 키워드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생략해서 간결하게 구현했을 뿐 그냥 완전히 똑같은 구현이에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구현할 이유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뭐냐면 이게 어떤 문법이냐면 렉탕글 객체의 에어리아라는 속성에다가 이 함수를 대입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에어리아 속성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지고 그 새로 만들어진 에어리아 속성에 함수가 대입되고 그래서 속성의 값이 함수면 그게 그냥 메소드죠. 자바스크립트 속성을 이렇게 탐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객체고 얘가 배열이 아니고 객체야. 객체, person 객체. 이고 여기가 키워드가 in이어야 돼요. of가 아니고 in이어야 돼. in이면 그럼 여기 이게 반복하게 되는데 여기서 꺼내지는 게 속성명이 꺼내져요. 속성명. id, name, age 이게 순서대로 꺼내져요. 속성명이 문자열로 꺼내져요. 문자열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객체의 속성을 액세스할 때 이 문법 배웠죠.
지금 이게 문자열, 키라는 변수의 값이 문자열이잖아. 그래서 문자열로, 속성명 문자열로 속성을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다. 이 문법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하면 키에서 이렇게 속성명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밸류 부분에서 이렇게 그 속성 값이 출력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속성 객체의 속성도 포문으로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요 문법을 이용한 거죠.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요 문법하고 요 문법하고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코드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걸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name이라는 문자를 직접 적어줬지만 name이라는 문자를 키라는 변수에다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사실상 같은 거지. 괜찮아. name이라는 문자를 바로 저렇게 적어줘도 되고 변수에 넣어서 사용해도 되고 차이 없죠. 심지어 지금 이 렉탱글 객체의 속성을 이렇게 반복하는데 with 속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속성명이 순서대로 꺼내지죠. 문자열로 with 여기 with height area 여기서 문자열 키 값이 문자열인데 속성명 문자열이에요. 속성명이 꺼내져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그 속성의 값이 꺼내지죠. 그래서 미스 속성명으로 값 value 5 꺼내져서 출력됐고 그 다음 포문 반복할 때 키에 꺼내지는 건 height라는 문자열이 꺼내지고 키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value에 꺼내지는 건 그 height 값 rectangle 점 height 값 7이 꺼내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됐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속성명 꺼내지는 게 area라는 속성명이 문자열로 꺼내지죠. 그래서 rectangle하고 여기가 area라는 문자열이면 이 rectangle 점 area 값이 뭐죠? 함수죠. 이 함수가 꺼내져요. 이 value에 꺼내지는 게 함수야. 이 함수. 그리고 출력을 하면 그 함수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함수도 값처럼 다룰 수가 있어요. 대입도 하고 꺼내서 출력도 하고 함수를 자 멤버 변수 제거 딜리트 이거 배열의 원소도 딜리트 할 수 있고 멤버 객체 속성 혹은 속성이나 멤버 변수나 그건데 이렇게 딜리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퍼슨의 디파트먼트 속성이 제거돼요. 여기서 출력을 하면은 name, age, 디파트먼트 이대로 출력이 됐죠. 여기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디파트먼트 속성이 제거돼요. 그리고 나서 출력하면 자 이렇게 디파트먼트 속성이 제거됐죠. 멤버 변수가 제거됐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자, 이건 생략합시다. object.assign 메소드 설명은 생략할게요. 이건 참고라고 적을게요. 왜냐하면 요즘은 잘 안 써. 잘 사용 안 해. 참고라는 건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된다 정도가 참고죠.
왜냐하면 이 object.assign을 요즘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잘 사용 않고, 자, 대신 얘를 2번으로 올릴게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이 object.assign 부분은 무시하고 이 부분만 잘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이 부분 person 1 객체를 복제해서 이게 지금 이거 person 1 객체의 모든 속성이 대입된 새 객체가 만들어져요. 이게 person 1 객체의 모든 속성이라는 게 결국은 name 속성하고 age 속성이죠. 이 대입된 즉 이게 쉽게 말해 복제예요. person 1 객체를 복제해서 복제된 새 객체를 만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복제. 복제라는 게 똑같이 생긴 걸 또 만든다. 이게 복제잖아.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퍼스널 객체하고 똑같은 객체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게 복제죠. 복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object.assign으로도 똑같이 복제가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왜냐면 타이핑할 게 많잖아. 그래서 요즘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이걸 거의 안 하고 이렇게 구현해요. 이게 훨씬 간결하니까. 그래서 object.assign은 참고로 돌렸어요. 자, 이 부분도 참고로 합시다. 이것도 많이 안 써. object.entries 이것도 넘어가고, 이 부분도 넘어가고, 이 부분도 넘어가고. 자, 부록인데 고급 주제라서, 그래서 원래는 부록이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이 부분을 아까 그 object 부분을 참고로 뺐으니까, 참고라고 수정한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빠진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강의 노트에서 여기 참고라고 방금 추가했는데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주 안 쓰는 기능이라서. 요즘에 이런 기능들을 자주 안 써. 자주 안 쓴다는 거지 아예 안 쓴다는 건 아니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겠다면은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라서 참고로 돌렸고, 이 부분을 시험 범위에서 뺀 대신 부록, 이 부분 지금 여기서 부록이란 말을 여기서 뺍시다. 이 부분을 대신 시험 범위에 넣게요. 왜냐하면 이 문법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 문법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person 객체가 있죠. 객체. 자, 이 객체, person이 객체인데 대입을 할 때 이거 봐봐. 이렇게 생겼어요. 변수가 원래 여기가 변수명이어야 되잖아. 이 변수에다 대입한다가 되는데 이쪽이 중괄호 하고 name age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ame age가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name 지역 변수에 person.name 값이 대입되고
age 지역 변수에 person.age 값이 대입돼요. 이때 지역 변수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지역 변수, 이 name, age, 이 이름이 중요해요. 이 이름이 객체의 속성명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person의 name을 여기다 대입하고 person.age를 여기다 대입하고 이렇게 한 방에 속성값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렇게 꺼내서 대입할 수 있어요. 이 문법이 구조분해 할당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문법의 이름이 구조분해 할당이냐면 person 객체를 분해해 갖고 분해하면 name 속성, age 속성 이렇게 만들어지죠. 분해해서 분해한 그 속성들을 대입한다. name 속성, age 속성이 대입이 돼요. 그래서 구조분해 할당. 그리고 여기 점점점 이렇게 하면 나머지 속성들을 전부 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erson 객체를 분해해가지고 분해해서 name 속성은 여기다 대입하고 age 속성은 여기다 대입하고 그럼 나머지 속성이 이거죠. 이거 나머지 속성들을 모으면 객체로 속성을 모아보면 또 객체가 되죠. 그 나머지 속성을 모은 객체를 여기다 다 이게 점점점이 나머지란 뜻이죠. 기타 등등 여기 스코어스에 대입이 돼요. 자,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name 값 여기서 출력되는 건 당연히 홍길동이 출력됐고 여기서 age 값이 출력되는 건 16, 이 16이 출력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코어스 이게 객체인데 출력하면 이거 나머지 속성들만 모아져 있는 객체가 되죠. 즉 이 문법 person 객체를 분해해서 name 속성은 여기다 대입하고 age 속성은 여기다 대입하고 그 외 나머지 속성들을 객체로 모아서 스코어스에 대입해라. 예요. 자, 이 문법에서 속성의 이름이 중요하지 순서는 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id라는 속성도 있고 뒤에 age라는 속성이 뒤로 가도 이 속성의 위치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person 객체를 분해해서 name 속성 여기다 대입하고 age 속성 여기다 대입하고 그 외 나머지는 얘하고 이게 나머지지 name하고 age는 빼고 나머지를 객체로 모아서 스코어스에 대입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스코어스 출력해보면 이런 객체가 되죠. 나머지 속성들만 모인 객체. 자, 이 문법도 많이 사용하는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에요. 그 다음 문법. person1 객체, 뭐 이건 평범하고 이렇게 person1 객체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도 평범하죠. name이라는 변수에 홍길동 대입하고 age라는 변수에 16 대입하고 이 부분 person2라는 객체를 만들고 있죠. 이 부분 여기서 이 하늘색 name 이거는 지역 변수야. 이 변수죠. 이 변수. 이 age 이 변수가 이 변수. 근데 여기는 이건 변수가 아니에요. 이건 속성명이야. 속성명인데 우연히 변수하고 이름이 같을 뿐 요 name하고 요 age는 여기하고 똑같아. 이거 속성명이잖아. 이게 변수가 아니잖아. 속성명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 name age는 속성명이에요. 그래서 이 person2 객체는 name 속성이 있고 age 속성이 있는데 name 속성의 값이 뭐냐면 이 변수의 값이니까 값이 뭐죠? 홍길동. 자, 이건 속성명. age 속성의 값은 이 변수의 값이니까 16. 그래서
이런 객체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구현하다 보면 이렇게 구현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즉, 속성명하고 변수 이름하고 같은 경우가 흔해. 흔하다 보니까 name 두 번 쳐야 되고 age 두 번 쳐야 되고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속성명하고 객체를 만들 때 속성명하고 변수명하고 똑같은 경우는 속성명 생략하고 변수명만 입력하자. 이렇게 생략 가능해요. 그리고 이 문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person 3 이 객체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냥 귀찮으니까 똑같은 속성명, 변수명과 똑같은 속성명을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흔히 이렇게 코딩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법에 익숙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쉽시다. 쉬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합시다. 26페이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이 문법이 앞에 여기 복제에서 하고 똑같은 문법인데, 복제. 여기. 이 점점점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때는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랑 점점이 달라. 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냐면 요걸 여기에 대입하는 거잖아. 이게 이쪽 오른쪽은 대입할 값이고 왼쪽은 대입을 받는 변수죠. 그래서 이 점점점이 이렇게 대입을 하는 값 쪽에 있을 때 이때는 이 점점점의 의미가 점점점이 여러 개란 뜻이죠. 자, 이 여기 점점점이 이 person 1 객체 속성을 쪼개서 여기다 넣어라라는 의미가 돼요. 사실은. 이 person 1의 모든 속성이 여기에 쭉 나뉘어서 여기 대입이 돼요. 그래서 name 홍길동 age 16이 여기에 들어가요. name 홍길동 age 16이 person 1 객체의 속성이 여기 들어가니까 결국 그게 복제지. person 3도 name 홍길동 age 16이니까 그게 복제가 되죠. 이 문법이 아까 26페이지였죠? 25페이지. 26페이지, 맞다. 26페이지. 똑같은 문법이야. 자, 여기 name 변수값 홍길동, age 변수값 16, scores라는 변수값 객체. 자, person 1 객체는 이렇게 하면 이게 아까 요 문법이에요. 요 문법. 속성 이름과 지역 변수 이름이 같을 경우에 속성 이름을 생략할 수 있죠. 그 문법을 쓴 건데 여기 그러면 person 1 객체, 이 객체의 name 속성이 만들어지고 name 속성 값은 이 변수의 값 홍길동, age 속성 만들어지고 age 속성 값은 이 변수의 값 16, scores라는 속성이 만들어지고 scores 이 속성의 값은 이 변수의 값, 즉 요 객체. 그래서 person 1 객체를 출력해 보면 name 속성 홍길동, age 속성 16, scores 속성 객체. 이게 scores라는 이름의 속성이 만들어지고 그 속성의 값은 이 변수의 값이다 라는 뜻이니까 이 변수의 값이 객체죠. 객체. 이 문법을 약간 점점점 문법을 활용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점점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쪼개서 넣어라라는 뜻이에요. 쪼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데
네임 속성 만들어주고 에이지 속성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데 이 부분에서 scrols니까 person 2에 scrolls라는 아니다. 아니야. 여기서 scrolls는 안 중요해요. 이 점점점 scrolls는 이 scrolls라는 객체의 모든 속성을 쪼개서 여기다 다 넣어라. 그러면 어떤 속성들이 여기에 쪼개서 들어가냐면 요 속성이 쪼개져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쪼개져서 들어갔지. 객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성들이 쪼개져서 들어갔죠. 자, 이 문법 좀 어려운 문법인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엄청 자주 쓰는 문법이라서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오케이. 이건 안 중요하고 참고 생략합시다. 구성 순서는 자, 맵은 중요한데 이건 좀 이따 잠깐 실습을 합시다. 여기까지.